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80년대 초반을 기억하십니까?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슬 벌은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시절, 바로 그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대담했던 한 여인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영자. 빼어난 미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처삼촌을 형부로 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의 후광을 등에 업은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가 단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을 줄줄이 쓰러뜨리고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라떼라디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장영자의 철의 어음, 사기 사건의 전말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희대의 여인 장영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큰손의 등장, 그리고 위험한 유혹. 1980년대 초 사채시장의 장영자라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남편 이철이와 함께 사교계에 나타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의 인척 관계를 과시하며 막강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당시 군부대 불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을 정도로 그녀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장영자는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사장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죠.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가진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연결된 특수 자금입니다. 그러니 절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녀는 현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액면가가 빌려준 돈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에 달하는 거액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주고 90억 원짜리 어음을 받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부도를 막아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위험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기극, 장영자의 진짜 무서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녀는 기업에서 받아낸 이 거액의 어음을 사채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기업에 접근해 똑같은 수법으로 더 큰 액수의 어음을 받아냈죠.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뭉치였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눈덩이처럼 그녀가 유통시킨 어음의 총액은 무려 7,1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1982년에 7,11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당시 서울 시내 20평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짓고 있던 63빌딩 건설비의 4배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15개월 동안 쓴 돈이 49억 원, 하루 평균 1,100만 원 가까이를 쓴 셈입니다. 20평 아파트 한 채 값을 매일 쓴 겁니다. 온 국민이 아윤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위험한 돈 노름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82년 4월, 어음 만기일이 돌아오자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부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에 이어 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 같은 건실한 대기업들이 그녀의 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5월 7일 장영자와 남편 이철이는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잠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장영자 후폭풍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형부가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이었고 남편은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오공화국 정권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이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안기부장 등 오공화국의 실세들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구호였던 정의사회 구현은 정의사회, 구현 좋아하네라는 국민들의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이 사건은 우리 경제사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장영자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액의 현금을 마구 유통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때 시작된 논의는 10여 년 뒤인 김영삼 정부 시절 마침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영자와 이철이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부 끝나지 않은 유혹, 기대의 사기꾼, 10년간의 복역 후 1992년 가석방된 장영자. 모두가 이제는 조용히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 2년 만에 또다시 14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에는 이번엔 국원화폐를 미끼로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2000년에 세 번째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2015년 출소한 뒤에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편 이철이의 삼성전자 증권을 현금화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네 번째,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큰손, 기대의 여인, 사채 시장의 여왕. 그녀를 수식하는 말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장영자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그 끝없는 욕망을 쫓았던 한 여인의 파멸, 그리고 그 욕망의 그물에 걸려 함께 무너져 내렸던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제2, 제3의 장영자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1982년 신문과 TV를 뜨겁게 달궜던 장영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